수술이 끝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요? 먹는 건 다시 돌아오나요? 언제쯤 정상 생활이 가능할까요? 위암 수술을 앞둔 분들, 그리고 막 수술을 마친 분들에게 이 질문은 진단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오늘 영상은 희망을 과장하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위암 수술 후 일상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 어디까지 회복되고 어디는 받아들여야 하는지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것. 일수술 직후 가장 힘든 시기는 언제일까? 많은 분들이 수술이 끝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가장 힘든 시기는 수술 직후부터 약 23주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이 겪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몸에 힘이 거의 없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참. 배에 항상 뭔가 걸린 느낌. 식사 생각 자체가 안 남. 특히 암을 떼어냈으니 이제 괜찮겠지라는 기대가 클수록 이 시기의 좌절감은 더 큽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회복이 안 되는 시기가 아니라 몸이 새 구조에 적응하는 시기입니다. 이 식사량과 식사 속도 어떻게 달라질까? 위암 수술 후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먹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언제쯤 한 공기 먹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예전처럼 한 공기를 한 번에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술 후 식사의 현실은 이러합니다. 한 번에 먹는 양은 수술 전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 식사 시간은 10분에서 30분으로. 식사 횟수는 하루 3끼 5에서 6끼 소량 식사합니다. 이 변화는 실패도 아니고 몸이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위의 저장 기능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나누어 먹느냐입니다. 실제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지점은 이렇습니다. 조금 먹었는데 배가 꽉 찬 느낌. 밥 먹고 나면 바로 눕고 싶음. 먹고 나면 괜히 불안함. 이때 억지로 더 먹으려고 하면 속 불편함, 구역감, 덤핑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수술 후 식사는 노력보다 조절이 필요합니다. 3. 체중 감소 언제까지 계속될까? 체중 감소는 거의 모든 위암 수술 환자가 겪습니다. 이 부분이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구간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체중 변화는 이러합니다. 수술 후 3개월까지 가장 많이 빠지는 시기. 평균 감소폭은 수술 전 체중의 10에서 15%. 6개월 이후부터 감소 속도 둔화되고 1년 전후 체중 안정됩니다. 체중이 다시 수술 전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생활 가능 여부입니다. 일상 활동 가능 여부, 피로 회복 속도, 빈혈, 어지럼 여부, 이것들이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체중이 멈추지 않고 계속 빠질 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6개월 이후에도 계속 체중 감소, 식사량이 거의 늘지 않음, 어지럼, 실신 경험. 이건 참아야 하는 회복 과정이 아니라 조절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4. 덤핑 증후군 실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위암 수술 후 많은 분들이 가장 당황하는 증상이 바로 덤핑 증후군입니다. 처음 겪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밥 먹고 갑자기 몸이 이상해졌어요.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막 뛰었어요. 기절할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요. 이 경험 때문에 식사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덤핑 증후군은 위암 수술이 잘못된 신호가 아니라 몸의 구조가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덤핑 증후군, 아주 쉽게 말하면 수술 전의 위는 음식을 저장하고 조금씩 내려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는 이 기능이 크게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집니다. 그래서 음식이 너무 빨리 장으로 떨어지는 현상. 이 바로 덤핑 증후군입니다. 왜 갑자기 식은땀 어지럼이 올까? 음식이 갑자기 장으로 쏟아지면 몸에서는 이런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장으로 혈액이 급격히 몰림,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짐, 심장이 빨리 뛰며 보상하려 함.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식은땀, 어지럼, 심장 두근거림, 힘이 쭉 빠지는 느낌. 이건 암이 재발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놀라서 보내는 반응입니다. 덤핑 증후군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걸 알면 불안이 많이 줄어듭니다. 조기 덤핑 식사 후 10분에서 30분 이내.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이때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식사 직후 배가 불편함, 식은땀, 어지럼, 심장이 빨리 뛴, 갑자기 누워야 할 것 같은 느낌, 음식이 너무 빨리 내려가서 생기는 문제. 후기 덤핑 식사 후 1시간에서 3시간 뒤. 이건 조금 다릅니다. 갑자기 손이 떨림, 식은땀, 멍해짐, 당 떨어진 느낌. 이 경우는 음식이 빨리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기 때문에 생깁니다. 단 음식을 먹은 뒤 더 잘 생깁니다. 덤핑 증후군이 특히 잘 생기는 상황. 실제 환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상황입니다. 밥 국물 같이 먹을 때, 밥 먹으면서 물 많이 마실 때, 빨리 먹었을 때, 단 음식, 달달한 음료를 먹었을 때, 공복이 길었다가 한 번에 먹었을 때, 이 중 23개가 겹치면 덤핑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덤핑 증후군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살라는 건가요? 평생 못 고치는 건가요? 아닙니다. 덤핑 증후군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줄어듭니다. 특히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몸이 새로운 구조에 적응하면서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가장 효과 있는 대처법 현실 버전. 병원에서 흔히 듣는 천천히 드세요 말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와 물을 반드시 분리하세요. 식사 중 물은 안 되며 식사 전 30분 또는 후 30분에 물은 가능합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덤핑 빈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국물부터 끊으세요. 국찌개, 면 국물 대신 건더기 위주로 식사하세요. 국물은 가장 빠르게 내려가는 요소입니다. 셋째, 조금이 아니라 나눠서 먹으세요. 하루 3끼를 하루 5끼에서 6끼로 나눠 드세요. 위가 적은 양에 놀라지 않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넷째, 단 음식은 마지막에 소량만. 공복에 단 음식은 피하시고 식사 후 아주 소량 섭취하세요. 특히 설탕, 꿀, 달달한 음료. 이 조합은 덤핑의 지름길입니다. 오증상 오면 이렇게 하세요. 덤핑이 시작되면 억지로 참지 마세요. 즉시 앉거나 누워서 휴식 다리를 약간 올림. 깊게 천천히 호흡. 대부분 10분에서 20분 안에 가라앉습니다. 덤핑 증후군 언제 병원에 말해야 할까? 다음 상황에서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1년 이상 지나도 증상이 심한 경우, 거의 매 식사마다 반복되는 경우, 체중 감소가 멈추지 않는 경우, 실신 경험이 있는 경우, 이건 참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 조절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덤핑 증후군 핵심 정리 한 문장. 마지막으로 이 문장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덤핑 증후군은 몸이 망가진 증상이 아니라 새로운 구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조절하면 충분히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5일상 복귀 언제쯤 가능할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언제쯤 정상 생활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인 일상 복귀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가벼운 집안일은 수술 후 4에서 6주 정도부터 가능합니다. 외출, 산책은 1개월에서 2개월 후 가능합니다. 직장 복귀는 2개월에서 3개월 후 가능합니다. 완전한 생활 리듬을 적응하는 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에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직선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회복 곡선입니다.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유난히 힘듭니다. 이걸 회복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영상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위암 수술 후 일상은 예전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비교하면 힘들고 조절하면 사라집니다. 위암 수술 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삶은 아닙니다. 조금 느려지고 조금 달라질 뿐 다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회복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내일도 당신의 회복을 위해 더 따뜻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오늘 회복 시간이었습니다.